졌으니까 끊겼으니까 이제 아내는 좀 안심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아내에게 근데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몇 개월 후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네. 남편이 또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아내는 충격을 받습니다. 이 자기야라고 저장된 누군가와 수개월 동안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이 번호의 주인은 바로 박 씨였습니다. 아내가 곧장 남편을 추궁했고요. 결국 박 씨가 얼마 전 회사에 재입사했고 그때부터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자백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잠적한 척하고 내연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건데 아내는 뭐 두 번은 힘들 것 같아요. 용서하기가. 못 참죠? 네. 그렇죠. 이번엔 참을 수 없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내도 이번에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,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1심에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. 아내는 이 배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항소하는 과정 중에도 이 박 씨와 남편이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. 소송 중에도 이제 계속 된 거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불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아내가 집을 비우자 남편과 박 씨가 아예 집에서 집 데이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. 절시고.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박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고요. 박 씨가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. 그런데 이때부터 또 박 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그녀는 다신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. 믿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도 써주겠다고 읍소하기 시작했는데요. 거기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사진까지 보내오기도 했습니다. 어머, 웬일이야. 실제 얼마 후 남편도 아내를 찾아서 지난 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소송을 하니까 갑자기 용서를 비는 게 좀 수상하잖아요. 근데 설마 아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를 했을까요?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거죠.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이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아내분들이 왜 소송을 할까요?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소송을 할까요? 그거보다는 억울하니까. 너무 억울해서 하고 또 이제 남편과 그 여자를 좀 이제 갈라놓기 위해서 소송하는 그렇죠, 경우가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송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.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네.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. 앞으로 다시 만나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뭐 그 5천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는 법원에서 아예 조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문구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근데 앞서 이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. 두 사람은 더 과감하게 부정행위를 펼쳤고요. 아내가 따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. 정말 충격적인 거잖아요. 사진이 뭐 하나 있었다 그러던데 그 사진은 뭔지 궁금하네요. 그 사진이 가짜였어요. 그러니까 아내가 소송 취하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소송 취하시키기 위해서 나쁜 꾀를 쓴 겁니다.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나 이혼할 거고 상간자 소송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조롱하기 시작해요. 얘기 들으면 이제 부글부글 끓을 텐데요. 남편이 하는 말 이렇습니다. 어차피 박 씨랑 예전부터 동거를 했다. 그리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쭉 살 거다. 그리고 박 씨가 돈이 많아서 그깟 몇 천만 원 물어줘도 전혀 상관없다더라.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. 결국 남편과 이혼한 아내는 박 씨한테 각서에 5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. 아내가 이번에야말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. 이런 그 상간자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부분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거죠, 이게? 그렇죠. 네. 아내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약정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. 그럼 우리가 알듯이 뭐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뭐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소송이 아니라 이 상간녀가 본인이 만약에 남편을 만나면 얼마 지급했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. 그것도 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 겁니다. 그걸 민사소송을 청구한 거고 우리 법원에서는 그 금액 전부 다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전부 다 인용을 했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합의서나 이제 약정금 청구 소송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. 뭐 두리뭉실하게 뭐 두 사람이 다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, 한 번 만나면 3천만 원, 한 번 전화하면 2천만 원, 한 번 문자나 톡하면 1,000만 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하면 쫙 인지한 게 밝혀지잖아요. 그러면 그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.